이번 시간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이제 지도 지금 한 중간쯤 왔거든요. 그런데 지도를 보고 지금 어디까지 왔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큰 그림을 보는 걸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어, 특히 이렇게 물리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계산도 많고 또 그 계산이 되게 좀 낯설 때는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 그림이 안 보이면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렇게 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강의에는 저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배우고 저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정리를 같이 한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은 사실 그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 많이 봤죠? 그쵸?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과 바로 지오데식 이퀘이션, 지오데식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은 그 뜻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건 뭐예요? 시공간의 슈어짐이죠. 시공간 슈어짐. 자, 그리고 얘가 에너지 모멘텀 텐서거든요.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에너지 모멘텀인데, 자, 에너지 모멘텀. 자, 이거는 어떤 질량이나 에너지랑 관련이 있죠. 그쵸? 그래서 질량이나 에너지 쪽이에요, 이쪽이. 결국 질량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관의 쉬어짐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은요. 그쵸? 네, 이거를 수식화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바로 텐서를 이용해서요. 자, 이 안에는 여러분 보다시피 자, 이거 아직 안 배운 건데요. 네, 리치 텐서예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리치 텐서 나오고요. 자, 이건 배웠죠? 뭐죠? 그렇죠. 매트릭 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치 스칼라 나와요. 자, 여기서 보이는 뭐 리치 텐서나 리치 스칼라는 우리가 리만 곡률 텐서 있죠. 리만 곡률 텐서. 예, 거기서 이렇게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무튼 다 시공간의 쉬어짐과 관련이 있죠. 결국은 이 매트릭스를 얼마나 그 미분을 했느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결국 정리하면 이쪽은 시공간의 쉬어짐, 이쪽은 질량, 에너지, 모멘텀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질량이 바로 시공간의 쉬어짐을 만든다 이거예요. 다시 질량 또는 에너지가 시공간에 뭘 만든다고요? 쉬어짐을 만든다. 요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여기 지구가 있죠? 지구가 바로 이 쉬어짐을 만들었죠. 시공간의 쉬어짐으로. 맞죠? 물론 여기는 그 2차원 공간만 나타낸 거예요. 시공간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죠. 사실은 쉬어짐을. 여기는 2차원 XY 좌표만 쉬어져 있는 걸 나타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거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지오데식 방정식입니다. 지오데식 이퀘이션, 측지선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바로 그 운동 방정식이요. 무슨 방정식? 운동 방정식. 그러니까 측지선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 이거죠. 시간간의 뒤틀림이 있을 때, 시공간의 뒤틀림이 있을 때 가장 빠른 길을 간다 이겁니다. 이거는 운동 방정식이고요. 뭐 라그랑지안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오일러 라그랑주 운동 방정식이 바로 지오데식 이퀘이션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유도 과정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은 두 축입니다. 첫 번째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 지금 시공간 쉬어졌죠. 지오데식 방정식 그 두 번째인데요. 이건 뭐냐? 여기 달이 있죠. 달이 돌 때 이렇게 돌죠. 그쵸? 이게 바로 지오데식 방정식입니다. 요 길이 바로 지오데식 방정식이 알려주는 측지선, 가장 짧은 선인 그 운동 방정식인 거죠. 이렇게 가라 이거예요. 알겠죠?
고전 역학적으로는 F는 ma랑 관련이 있겠죠. 자, 아무튼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중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워낙 중요하니까요. 아인슈타인 중력점 방정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바로 질량 에너지가, 자, 에너지 모멘텀 되어 있죠. 이게 시공간에 휘어짐을 맞는다. 그리고 그 시공간의 휘어짐을 지오대식 방정식으로 달 같은 애들이 간다 이거예요. 빛이나 달이 간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두 축이 있다 알아주세요. 아인슈타인 중력 방정식 많이 봤으니까 지오대식 방정식도 이제 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 유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식을 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정리할 때 우리 지난번 했듯이 그렇죠. 벡터 공간과 바로 쌍대 공간, 벡터 스페이스와 듀얼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바로 공변 기저와 반변 기저와 관련이 있다. 공변과 반변 사이는 바로 델타가 아니라 뭐죠? 크로네커 델타 관계이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 0이란 거는 90도 사이라 그랬죠. 뭐 그런 걸 했고요. 자, 이게 일반 기저 벡터로 했을 땐 자연 기저 벡터와 역기저 벡터가 되고 대신 그 델타 관계. 공변과 반변이니까 얘도 공변과 반변이니까 그 곱했을 때 크로네커 델타 관계는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 기저 벡터는 뭐냐? 바로 그 접선 방향이고 역기저 벡터는 그렇죠. 법선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두 개를 왜 한다고요? 맞아요. 바로 좌표 불변량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벡터가 있으면 벡터를 우리가 위에 있는 거 뭐라고 했죠? 위반 반변이고요. 아래에 있는 건 공변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반변과 공변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죠.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면 이거는 반변 성분이잖아요. 그쵸? 얘는 공변 기저 벡터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얘는 뭘까요? 얘는 무슨 벡터일까요? 반변과 공변은 항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얘는 무슨 벡터일까요? 반변 벡터랄까요? 공변 벡터일까요? 반변 성분의 공변 기저 벡터니까 얘는 반변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반변 벡터, 공변 벡터 이런 얘기할 때는 성분을 따라가요. 어차피 벡터 자체는 반변과 공변이 다 있어요. 반변 성분이 있고 공변 기저 벡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반변 벡터, 공변 벡터 얘기할 때는 성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매트릭 텐서라는 게 있다 그랬죠? 매트릭 텐서, 계량 텐서. 뭘 계량할까요? 맞아요. 자, 우리는 시공간의 뒤틀림을 계량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뮤하고 뉴가 있고 여기 텐서 곱이 있다. 텐서 곱은 텐서를 만드는 곱셈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텐서 곱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텐서 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지난번에 봤죠? 자, 요거는 각각의 그렇죠. 4x4. 왜냐하면 뮤, 뉴가 각각 0, 1, 2, 3 있으니까 이게 공간 3차원, 시간 4차원이니까 이게 4 곱하기 4인데 각각의 성분에 있어서만큼은 점곱이라 그랬죠. 그쵸? 스칼라. 물론 이건 행렬 표현법이니까 그렇죠. 기저 벡터는 따로따로 다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게 나온다. 이 점곱이니까 이게 뭘 의미한다? 뭐 다 배웠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리하는 거니까 자, 이런 걸 의미하니까 그쵸? 코사인 세타 값 자기 자신이니까 0이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만약 90도면 이제 예를 들어 요거 뭐예요? 이거랑 이거 코사인 세타니까 얘가 90도면 한마디로 0하고 3 그 각도가 90도면은 코사인 90이면 뭐예요? 0이니까 이 전체가 0이 나와야 된다. 0이면은 그 좌표 각도가 기저 벡터끼리의 각도가 90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각도라는 그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각각 얘랑 각도가 정해져 있고 얘랑 왜 이래? 얘랑 각도가 정해져 있고 각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각도가 다 매트릭 텐서에 포함됐다 이거죠. 자, 이제 크리스토펠 기호가 나옵니다. 자, 크리스토펠 기호. 자,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 할 때는 크리스토펠 기호가 여기는 바로 안 나오죠. 바로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왜 배우냐? 바로
지오대식 방정식 있죠. 여기에 뭐가 보여요? 여기 보이나요? 크리스토페 기호 보이나요? 네, 지오대식 방정식, 그 직지선 방정식, 운동 방정식 할 때 바로 크리스토페 기호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토페 기호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겠죠? 참고적으로 옆에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요런 거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프라펄 타임이거든요. 프라펄 타임으로 나눠진 거니까 이거는 뭐 4차원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차원 속도, 4차원 가속도 이렇게요. 자, 그래서 배운 거예요. 크리스토페 기호를. 알겠죠? 크리스토페 기호는 그래서 배운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였다? 어차피 자연 기저 벡터를 미분할 때 그 크기 성분이 바로 크리스토페 기호다라고 했죠. 자연 기저 벡터 미분하면 크리스토페 기호 당연히 나오고요. 자, 그리고 크리스토페 기호와 제가 계량 텐서와 매트릭 텐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으면 좋다고 그랬죠. 텐서의 관계. 그쵸? 그게 바로 이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실 나중에 상대성 이론 공부하다 보면 결국 뉴 이런 매트릭 텐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매트릭 텐서로부터 제가 요거를 미분하면 이제 크리스토페 기호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크리스토페 기호, 그쵸? 미분하면. 그래서 이 크리스토페 기호를 알아가겠고요. 그리고 이 크리스토페 기호를 미분하면 또 뭐가 나요? 그렇죠. 바로 리만 곡률 텐서가 나오죠. 리만 컬버처 텐서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리만 컬버처 텐서. 크리스토페 기호는 어떤 식으로 했죠? 우리가 이렇게 곡률이 있으면 곡률이 있으면 얘가 G 뮤였으면 이렇게 따라갔을 때 이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이 차이랑 관련이 있는 게 크리스토페 기호라고 그랬죠. 자, 리만 곡률 텐서는 바로 이제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을 때 그쵸? 얘랑 또 이렇게 갔을 때는 뭐 얘랑 이 차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리만 곡률 텐서라고 했죠. 그렇죠? 얘는 한 번 또 한 번 미분하고 얘도 한 번 또 한 번인데 그 미분 순서가 바뀌니까 아무래도 크리스토페 기호가 이렇게나 들어가게 됐다 그랬죠. 네, 네 항이나 들어가고 크리스토페 기호가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것도 있다. 왜냐하면 미분하고 또 미분하니까. 자, 이런 걸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리만 곡률 텐서를 왜 배워요? 네. 왜 배우는지 나중에도 얘기할 텐데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리만 곡률 텐서는 결국 그 리치 텐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축약을 하면요. 뭘 하면? 축약을 하면 리치 텐서가 돼요. 여기서 보면 이 뮤 있죠? 뮤를 똑같이 알파로 바꾸면 얘네가 없어져서 축약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얘를 리치 텐서를 또 축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앞에 G 뮤뉴, G 뮤뉴 이렇게 해가지고 G 뮤뉴 이게 다 없어져서 리치 스칼라로 변합니다. 대각 행렬만 남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거기에서 쓰이잖아요. 장방정식에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리치 텐서가 리치 텐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알고 수 있고 리치 스칼라가 나왔네요. 그쵸? 얘네들은 다 어디서 나왔다? 리만 곡률 텐서에서 나올 수 있다. 곡률 텐서. 그쵸? 얘는 첨자 줄이기. 그걸 또 줄여서 G민을 곱해서 스칼라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요. 리만 곡률 텐서가 왜 중요한지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 리만 곡률 텐서로부터 우리가 리치 텐서가 축약형으로 나왔고요. 그 리치 텐서를 축약해서 리치 스칼라가 나왔잖아요. 자, 이 리만 곡률 텐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면 이 리만 곡률 텐서를 또 잘 하면은 이렇게 비앙키 항등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앙키 항등식이 왜 중요하냐? 비앙키 항등식은 바로 아인슈타인 텐서를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한쪽에 T mu U라는 건 분명하죠. 그쵸?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K고. 그런데 이쪽에 지금 어떤 텐서가 들어가야 될지 모른다 그랬죠. 중요한 건 이 T mu U는 항상 보존이 돼야 돼요. 그쵸? 에너지나 모멘텀, 4차원 에너지 모멘텀이 항상 보존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뭘까요? 변화량이 0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마디로 지금 이 표기법 보이세요? 자, 이런 애가 있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공변 미분이죠? 지금 점점 찍힌 게 이게 공변 미분이에요. 그렇죠? 공변이 되게 하는, 공변을 유지하게 하는 미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미분을 하면 0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P. 그러니까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 안 변한다. 이거 뭐예요? P가 보존된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미분에서 0이 된다는 건 이 값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불변량이다. 그러면 t가 불변량이 되려면 미분에서 0이 나오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아까 전에 그 아인슈타인 텐서에서 이쪽이 미분에서 0이 나왔으면 이쪽도 어떤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값이 돼야 되겠죠. 얘도 미분했을 때 뭐가 나왔으면 얘가 0이 나왔으면 뭐 k는 뭐 미분 하나 마나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k까지 포함해서 얘가 0이 나왔으면 얘도 미분했을 때 얘가 뭐가 나온다? 0이 나오게 하는. 그러면 이게 뭔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다시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이 전체를 알아내고 그 안에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아인슈타인이 원하는 텐서가 된 거죠. 이걸 계속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비앙키 항등식에서 찾은 거죠. 왜냐, 비앙키 항등식이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뭘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원하는 텐서겠죠.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비앙키 항등식을 이제 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바로 요렇게 변해요. 자, 보실까요? 원하는 게 나왔죠. 미분했을 때 공변 미분, 알파로 공변 미분했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게 안 변한다는 거죠. 이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것을 발산이 0이다 라고도 합니다. 발산이 0이다 라는 건 이제 있는 건 계속 있고 없는 건 계속 없고 그 양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걸 말하죠. 자, 이 말은 이제 아까 전에 말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만족해요. 4차원 에너지 운동량, 모멘텀이 만족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아까 이게 무슨 텐서다? 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 텐서라고도 하는 거죠. G mu. 알겠죠? 라지지예요. 아인슈타인 텐서. 워낙 중요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얘네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얘네를 구해야겠죠. 그렇죠? 리만 텐서로 축약해서 계속해서 얘네를 구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얘네도 당연히 시공간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겠죠. 그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사실은 이제 이걸 어떻게 유도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긴 할 건데 그 과정이 그렇게 필요할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이게 되게 이제 사실 이거 뭐라 비앙키 항등식을 유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그래요. 좀 이걸로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게요. 그래서 제가 사실 큰 영상을 먼저 만든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자, 같이 가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하는 과정을 어쨌든 감으로서만 이렇게 알면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뭐. 자, 요거는 이제 리치 텐서라는데 이것도 공유를 어느 정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제가 유튜브 보니까 지오대식 있잖아요. 지오대식이 제가 운동 그 측지선이라고 했죠. 그 지오대식으로 움직일 때의 부피 변화를 말한대요. 부피 변화. 그쵸. 그 부피 변화랑 관련있는 게 이 리치 텐서라고 합니다. 리치 텐서는 이 부피 변화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리치 스칼라는 바로 공률의 어떤 평균과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곡률 값이다. 스칼라니까 값이 하나잖아요. 평균적인 그 값을 나타낸다. 어쨌든 이게 왜 나왔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왜 나왔다고요? 이걸 왜 했다? 바로 보존이 0이 되는 걸 하려고 보니까 아인슈타인 텐서인 얘네가 전체적으로 나왔으니까 얘네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일반 상대성을 할 때 그래서 리치 텐서를 항상 구해야 되고 곡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그걸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한 거는 왜 리치 텐서를 왜 해야 되지? 곡률 평균을 왜 해야 되지? 왜냐하면 방정식이 있으니까. 이 방정식 왜 놨다고요? 그렇죠. 어떤 걸 미분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애가 바로 얘뿐이 없으니까. 그게 그죠? 비앙키 항등식에서 나왔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비앙키 항등식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근데 얘네가 어디서부터 왔다? 얘네가 바로 그렇죠. 리만 곡률 텐서로부터 나왔으니까 리만 곡률 텐서로부터 얘도 오고 비앙키 항등식도 왔으니까 그래서 리만 곡률 텐서를 그래서 배운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시나요? 리만 곡률 텐서를 배워가지고 얘네가 해가지고 얘네가 보존이 된다. 그러니까 리만 곡률 텐서 그래서 배우는 거지. 얘가 모든 거의 시작이니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게 뭐라고요? 리치 텐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리치 스칼라가 된다. 요걸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거다 라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 K값을 구해야겠죠. 클래시컬 리밋으로 구할 거거든요. 이 K값을 클래시컬 리밋으로 구할 건데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인슈타인 중력 방정식 있죠. 아인슈타인 중력 방정식에서 우리가 지오데시 이퀘이션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시공간이 쉬어지면 그 최단 경로, 쉬어진 길에 그 기하학적인 쉬어진 곳에 최단 경로를 가잖아요. 그게 바로 지오데시 이퀘이션, 바로 측지선 방정식이죠. 이 측지선 방정식하고 중력 뉴턴의 중력 방정식이랑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알겠죠? 조건을 어떻게 하면요? 조건을 이제 뉴턴의 중력 방정식이 허용되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시공간의 뒤틀림이 거의 없는 평평하고 그리고 시간은 공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그쵸?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푸아송 방정식은 그럼 뭐냐? 푸아송 방정식은 뭐냐면요. 뉴턴의 중력 방정식 F는 R제분의 GMN을 바로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없거든요. 뉴턴의 중력 방정식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화 시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푸아송 방정식이죠. 푸아송 방정식을 그래서 변경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델 제곱 파이는 4파이 G가 나오고요. 바로 이렇게 변경된 이 녀석이랑 얘랑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각각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K값을 알 수가 있거든요. K값을. 알겠죠? 그래서 나온 K값이 바로 C 4제곱분의 8파이G입니다. 물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푸아송 방정식으로 바꿀 땐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봤어요. 자, 어때요? 이제 저희가 현재 어디까지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우주상수까지 아인슈타인이 넣었는데 지금은 그걸 암흑 에너지로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네요. 자, 큰 그림. 알겠죠?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도요. 지오데식 방정식 이 두 개 하고 나중에 또 이거를 적용하는 거까지 잠깐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했고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